8월 14일 저녁 쓱싹 브리핑.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사전투표함 입찰방해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대출 규제 완화 발표에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은행 창구에서는 잔금 대출 불안과 오픈런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인공지능 열풍으로 내년에 메모리 반도체 품귀 현상이 가장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개식용 종식법 시행을 앞두고 맞이한 마지막 복날, 보신탕 골목은 업종 변경과 폐업을 고민하는 상인들로 붐볐습니다. 심정지 상태에 빠졌던 프로야구의 전설 백인천 전 감독이 병원 이송 중 극적으로 호흡과 맥박을 회복했습니다. 미국 다음 주 이란의 강력한 제재 예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다음 주에 이란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전례 없는 제재 조치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호르무즈 해역 역봉쇄 등을 포함해 이란을 굴복시키려는 강력한 압박 카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대응 대신 경제적 압박을 통해 이란을 통제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윤덕 장관, 용산공원 주택 공급 검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산어린이정원을 포함한 용산공원 일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기관 2차 이전 시 서울 잔류기관을 최소화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항모 링컨함 장기 체류 후 교대. 중동에 파견되었던 미 해군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이 9개월간의 장기 해상 체류를 마치고 조지 워싱턴함과 임무를 교대했습니다. 링컨함은 생필품 부족과 승조원들의 정신건강 악화 등 심각한 내부 문제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교대로 인해 태평양 지역의 전력 공백과 미 해군 전체의 대비 태세 저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관위 사전투표함 입찰 방해 압수수색.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함 제작 및 선거물품 조달 과정에서 발생한 입찰방해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합수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 경기 선관위 등을 대상으로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수사팀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여 입찰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규명할 방침입니다. 현대차 노사, 교섭 재개 및 파업 유보. 현대자동차 노사가 오는 18일 임금협상 본교섭을 재개하기로 합의하면서 당일 예정됐던 부분 파업을 유보했습니다. 노조는 기본급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이어왔으며 이로 인해 1조 원 이상의 매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향후 사측의 추가 제시안에 따라 파업 지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최태원 회장, 내년 반도체 품귀 전망.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외신 인터뷰에서 내년이 메모리 반도체가 가장 부족한 해가 될 것이라며 생산 능력을 빠르게 확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고객사들의 주문량이 평소의 2배에 달하는 전쟁 같은 상황이며 AI 기술 발달로 반도체 사이클이 더 길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를 가장 중요한 고객사로 꼽으며 신속한 공급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가이드라인 없는 대출 완화에 시장 혼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완화 발표에도 불구하고 세부 가이드라인이 없어 은행권의 대출 오픈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구체적인 한도와 지침이 나오기 전까지 대출 제한을 풀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하반기 입주 규모를 고려해 향후 추가 협의를 거쳐 집단대출 취급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주요 기업 상반기 실적 및 재무 개선. 포커스 AI와 이노뎁 등 주요 기술 기업들이 상반기 영업 손실을 대폭 축소하며 하반기 흑자 전환을 위한 체질 개선에 나섰습니다. 반도체 신뢰성 평가 기업인 QRT는 차세대 반도체 수요 확대로 상반기 영업이익이 141% 급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유안타증권과 코오롱, 손오공 역시 신규 사업 편입과 영업 활성화에 힘입어 상반기 실적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군 샤워장, 동료 추행 병사, 집행유예. 군부대 샤워장에서 알몸 상태인 동료 병사의 엉덩이를 때려 수치심을 준 병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군대 내 강제추행이 군 기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권경의 변호사 불출석 패소, 사기 피소.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재판에 3차례 불출석해 패소를 초래한 권경의 변호사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유족 측은 권 변호사가 패소 사실을 숨긴 채 항소심 수임료를 받아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족들은 변호사 불출석 시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하는 현행 민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개식용 종식 앞둔 마지막 복날 풍경. 개식용 종식법 시행 전 마지막 말복을 맞이한 서울 종로구 보신탕 골목이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수십 년간 자리를 지켜온 상인들은 내년부터 염소탕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업을 고민하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손님들 역시 기력 보충을 위해 찾던 보신탕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백인천 전 감독 심정지 후 맥박 회복. 한국 프로야구의 전설적인 4할 타자인 백인천 전 감독이 뇌경색 악화로 심정지 상태에 빠졌으나 병원 이송 중 극적으로 맥박을 회복했습니다. 당초 별세 소식이 잘못 전해지면서 야구계가 장례 준비를 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으며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과거 4차례 뇌경색을 극복했던 백 전 감독의 회복 소식에 가족과 KBO 관계자들이 안도하고 있습니다. 배우 윤미라, 과거 스캔들 억울함 토로. 배우 윤미라가 과거 간통 스캔들에 휘말려 할리우드 진출이 무산되었던 억울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녀는 1979년 의혹 제기 후 4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여전히 주홍글 씨가 따라다닌다고 토로했습니다. 당시 테렌스 영 감독의 영화 캐스팅 계약까지 마쳤으나 사건 여파로 기회를 잃었다고 회상했습니다. 황정민 스토킹 공방, 손배소 강제 조정. 법원이 여성 A씨가 배우 황정민을 상대로 제기한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황정민 측은 합의 의사가 없다며 조정 기일에 불참했습니다. 양측이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이 확정됩니다. 한편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A씨에게 검찰은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배우 하영 친일 논란 두고 한일 공방. 일본 매체들이 배우 하영의 증조부 친일 행정 논란을 두고 한국 연예계의 낙인 문화를 현대판 연좌제라며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일본이 강제동원 역사 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일삼으면서 타국을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한편 만화가 윤서인은 하영을 옹호하며 친일파 논쟁을 벌이는 한국 사회를 비판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룹 하츠2 하츠, 인종차별 논란 사과. 그룹 하츠2 하츠가 일본 예능 프로그램에서 아프로 스타일 가발을 쓰고 마이클 잭슨을 흉내내어 불거진 인종차별 논란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멤버들은 팬 커뮤니티를 통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의도는 없었으나 신중하지 못했던 행동을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일본 데뷔 싱글을 발표한 이들은 현지 활동을 시작한 상태에서 이 같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가수 임영웅 214주 연속 랭킹 1위. 가수 임영웅이 스타 왕중왕 랭킹 투표에서 214주 연속 1위 자리를 지키며 독보적인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임영웅은 오는 9월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콘서트의 전 회차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막강한 티켓 파워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투표에서는 박서진과 방탄소년단 지민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하며 뒤를 이었습니다. 광복절 전국 비 소식에 무더위 주춤. 광복절인 15일 오후부터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었습니다. 특히 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등 일부 지역에는 최대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번 비로 남부지방의 가뭄이 해갈되고 기승을 부리던 낮더위도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 많은 정보는 쓱싹뉴스 앱에서 확인해주세요.